때는 2004년 5월 9일 새벽 1시가 넘었어. 범행 현장은 인적이 드문 곳이야. 그러니까 뭐 목격자가 없어. 뭐 비까지 와서 흔적이 남지가 않아. 그런데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. 역시나 이 사건도 목격자 전혀 없어. 그리고 범인 흔적 역시나 없었어. 자, 어때? 이 두 사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? 비슷한 점이 있지. 왜냐면 똑같은 여대생이고 여성을 그렇지. 겨냥했다. 그리고 또 새벽 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중인데 피가 철철 나서 쓰러졌다. 범행 장소가 그렇게 가까워. 불과 7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지. 자, 그럼 중요한 게 살인을 저지른 범행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근데 범행 동기도 알 수가 없는 거야. 자, 보통은 이런 범죄들이 있으면 범행 동기가 있잖아. 막 칼로 막 사람을 찔러 죽인다 그러면 주로 뭐냐? 원한. 이 서남구 사건은 달라. 피해자 모두 원한, 복수 이런 걸 살 일이 전혀 없는 분들이야. 더 이상한 건 피해자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걸었다는 거야. 뭐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, 뭐 내놔라. 요구한 게 하나도 없대. 미치지. 그러니까 형사들도 환장을 노리신 거야. 그래도 어떡해. 일단 무조건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? 프로파일러. 자, 이분이 누구냐? 바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희령 교수. 수사 기록을 이렇게 쫙 훑어봤어. 쫙 훑어봤는데 범인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야.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이야.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기로 했대. 직접 살인자가 돼보자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이 살인자의 입장이 되는 거지. 그래서 매일 퇴근하고 서남부 지역으로 출근을 해.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을 가는 거야. 프로파일러가 그 장소를 돌아다닌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거. 순수하게 범인의 입장에서 왜 여기가 선택되어야만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목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가, 또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어딘가로 도망을 갈 때 그 용이한가, 그래서 계속 다녀봤어요. 근데 그랬더니 범인의 특성이 보이더래. 어두운 밤인데 하필 환하게 불이 켜진 가로등 밑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.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찾는 게 정상인데. 게다가 뒤가 아니라 앞에서 공격했죠. 그 설마 일부러 얼굴을 드러낸 걸까? 잠깐 한번 봐보세요. 피해자가 이 자리에서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오는 걸 느껴서 핸드백을 던져줬어요. 가져가라고. 근데 핸드백에 관심을 안 보이고 계속 쫓아오니까 겁에 질린 피해자가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겠죠? 범인은 저처럼 쫓아갔을 테고 쫓아간 범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. 일부러 돌려세운 거예요. 가로등 불빛이 있는 곳. 이거는 일반적인 살인 범죄의
정말 벗어나는 행동 특징입니다. 이 범인의 가해자의 얼굴 노출 위험도 있는데 말이지. 왜 그랬을까? 그 내가 찔렀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좀 이상한 건 또 의외로 소심한 구석이 있어. 범행 중에도 옆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잽싸게 도망을 가. 그리고 피해자는 전부 여자잖아. 그러니까 애초에 약한 상대를 타깃으로 정한 것도 그렇고. 좀 약간 이중적이잖아. 공격성은 엄청 강한데. 한편으로는 또 소심해. 이게 바로 범인의 시그니처야. 소심한 공격성. 그리고 이 시그니처 덕분에 몽타주를 만들 수가 있어. 밝은 데서 정면으로 공격했으니까 실제로 보긴 본 거야. 근데 순간에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 피해자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. 이럴 때 뭘 하지? 최면. 그렇지, 최면. 얼굴이 갸름해요. 눈이 자꾸 찢어졌어요. 그리고 최면으로 떠올린 범인의 얼굴. 그렇다 보니까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. 자, 얼마 안 가서 범상치 않은 용의자가 영등포역에서 체포가 됐어. 연쇄 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유영철. 어찌됐든 이 유영철 검거 후에 서남부 지역이 잠잠해졌어. 그러던 어느 날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팀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. 군포경찰서 형사계장입니다. 예, 군포경찰서에서 연쇄 의심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좀 봐달래요. 사건 발생한 장소 2층에서 범인이 도망가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본 목격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린 몽타주가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그걸 몽타주를 보여주는데 정말 놀랐어요. 바로 이거. 우와. 그치, 어디서 본 듯한 오, 얼굴이지. 비슷하다. 굉장히 비슷하지. 수염과 머리 스타일만 다른데? 그런데 이거는 수법이 달라. 일단 길거리가 아니고 가정집에 침입을 해. 칼을 쓴 게 아니라 쇠몽둥이를 사용했어. 피해자 중엔 남자도 있어, 진짜. 그리고 범행 후에는 불을 지르기도 해. 그래서 처음엔 다들 그냥 강도인 줄 알았대. 근데 프로파일러는 동일범으로 예상해. 수법이 오히려 더 진화한 거라고 판단한 거야. 이 수법으로 찾아보니까 여기 말고도 서울에 6건이 더 있었어. 그중 4건이 또 서남부에서. 바로 현장 감식을 시작했지. 자, 일단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는지. 근데 현관이나 창문 모두 이걸 뭐 강제로 뜯거나 막 개방한 흔적이 없어. 왜냐면 또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미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알 수가 있으니까.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지? 그러니까요. 그지?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? 하나하나 다 열어본 거야.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잠겨있지 않는 문이 나올 때까지 다 열어본 거야. 꼭 범행을 하겠다. 꼭 사람 죽이겠다. 라는 의지야.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는. 자, 얼마나 치밀한지 집안에 흔적이 거의 없었대. 유일하게 찾은 게 있어. 족적? 이 발자국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. 발자국은 베란다 창문에서 시작돼. 여기서 멈춰. 작은 방이야. 안방이 아니라? 범인이 작은 방으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이야? 거기에 연약한 자녀가 있겠다 뜻이. 아까 범인의 시그니처가 뭐라고 했지? 소심한 공격성. 그렇지. 소심한 공격성. 근데 결정적 단서는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경찰들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지. 그러던 어느 날
난 여기 자고 있었는데 그 아이 목소리가 그 비명 소리가 그 짧은 순간에 이건 보통 비명 그 아이 단단히 붙들어 놓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. 근데 경찰차를 태우는데 갑자기 경찰을 밀치고 그대로 도망을 가. 근데 얼마나 날쌘지 수갑을 차고 있는데도 육상선수 저리 가라야. 강도 현행범 도주 중 지원 바람. 2시간 반 만에 주택 옥상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했어. 잡았어, 드디어. 권일용 경사가 찾아왔지. 자, 전과 기록을 봤는데 특수강도, 성폭행, 절도. 5년 넘게 교도소에 있었던 흉악범이야. 딱 마주 앉았는데 어라? 시선을 피하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려. 보통 이런 애들이 어떤 애야? 학교 다닐 때. 소심한 애들. 그렇지, 소심하고 내성적인 애들이야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파일링이 시작되는 거야. 비슷해요? 권 경사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. 난 당신을 취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. 남기태 씨 도와주려고 왔어요. 날 돕는다고요? 도와주려고 왔어요. 교도소에서 많이 힘들었죠? 이렇게 땅만 보고 있던 친구가 고개를 쓱 들어. 어떻게 알았어요? 너무 힘들었어요.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. 통한 거야. 와. 통했어. 마음을 열었지. 자,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질 차례야. 근데 불은 왜 질렀어요? 나 부주의 상황 아닌데? 아닌데? 나 부주의 상황 아니에요. 나 부주의 상황 아니에요.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? 이 불이 난 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잖아. 그러네요. 응. 자, 베테랑 강력반 형사들이 나섰어. 그동안 뭐 해 먹고 살았냐? 결혼은 했냐? 뭐 살아온 얘기, 하소연도 들어주고. 범인이 뭐 껌을 좋아했대. 그래서 좋아한다는 껌도 계속 주면서 이거 계속 얘기를 했겠지. 12시간쯤 지났을까? 여기 팀장님 좀 불러주세요.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범행을 했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더라. 거기가 어디냐? 그러니까 봉천동 아마 그쪽인 것 같다. 둘째 날 새벽까지 살인만 4건을 불더라고. 저희들 다 아는 사건인데 그걸 지가 했다는 거예요. 형사로서는 뭐 이제 좀 띵 하더라고요. 야, 얘가 연쇄살인범이구나. 얘가 연쇄살인범. 2004년부터 2년간 야산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의 피살 방화 숨졌습니다. 서울을 공포에 떨게 한 바로 그 연쇄살인범입니다. 이름은 정남규. 어떻게 해서 그 집을 진입하게 됐고 진입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? 연수를 타고 좀 내려가지고 이제 물색하면서 훑어 넘어지는데 그게 우리는 여기 모습 하나도 없었고 열어보면 한 30m 차이 열어갔는데 우리 그냥 얘를 다 확인하면 열어져 있게 되면 누가 여기를 데려버렸어요? 이제 하루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내리쳤어요. 한 대만 내리쳤어요? 저렇게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?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입니까? 사람 막 칼로 찌르고 비기를 머리털에 이렇게 했죠? 아무 관계도 없는 여자, 그죠? 네. 숨겠다고 나왔으니까요. 진짜 출근하는데 막 발로 차고
반항이 막 심해가지고 목적을 못 열었죠. 뒤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줄죠? 돌아보기 해서 바로 저쪽으로, 이 넓은 이쪽으로, 이쪽이 방치 많이 나요. 피자가 어떤 옷 입었는지 기억나십니까? 옷은 모르겠어요.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런까지 기억나. 그리고 진술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동요하지 않았대. 감정 기복도 없고. 이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 거야. 사이코패스. 저쪽 뒤로 가야 고개를 숙이지도 않네. 앉아 있었고요. 여자가 앉아 있으면서 전화가 뭐 나 칼에 찔렸다.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. 칼에 찔렸다.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. 그런 얘기 듣고 바로 도망갔어요. 바로 도망갔어요. 같이 싸우려고 그러네. 왜 그랬어요? 기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어머. 경찰 조사도 막바지로 넘어가. 근데 하루는 정남규가 강력 팀장을 또 불렀대. 나 유영철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. 내가 한 걸 지가 했다잖아요. 어제 저녁 서울 이문동에서 25살 김모 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. 유영철이 지가 했다고 자백했다는 거야. 실제로 유영철이 현장 검증까지 마쳤대. 눈 저쪽으로 좀 쌓였는데 눈이 좀 오고 있었어요. 오고 있었다. 근데 정남규가 다시 또 현장 검증을 했어. 대결하네. 그치. 서로 했다고 대결. 결국? 근데 결국 정남규의 범행으로 확인이 됐어. 맞아.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요. 내가 유영철이보다는 한수이다. 내가 한 것을 왜 지가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. 그러면서 약간 호웃음 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거로 봐서는 정남규가 유영철이보다는 범행 수법에 대해서 우월하다든지 그런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살인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대. 정남규 집에 압수수색을 갔을 때 형사들이 다 혀를 내둘렀대. 선배님! 선배님! 여기 빨리 좀 와보세요. 이놈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. 이래서 족적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대장님, 이거 먹으세요. 진짜 기가 찰 노릇이다. 씨. 아니 남은 해치면서 뭐 지는 무병장수하겠다는 건가? 빨리 뛰어가서 도망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틀리지가 않았네요. 이놈 이거 도주 방법까지 학습했구나. 그 훈련을 한 거예요, 혼자? 일주일에 최소 3번 10km 달리기를 했대. 범행 현장에 갈 때도 두세 정거장 그 지하철역 앞에서 먼저 내려. 그래서 달려서 가. 그리고 범행이 끝나고도 뛰어서 돌아와. 술, 담배도 다 끊었대. 와. 정남규가 실제로 사용했던 노트야. 면역력 강화와 질병 개선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1악장이 좋다. 호박이는 일반 식품에서 얻기 어려운 아연, 망간 등 미량 원소가 많다. 굉장히 그 심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네요. 그렇지. 오래 살아야 되니까. 왜 오래 살고 싶은데? 그래야 더 많이 죽이지. 그러니까 그냥 삶의 목표가 살인이야, 살인.
자, 그럼 대체 왜? 왜 그랬냔 말이야. 한탄이 되는 수일이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숨이 되는 게 어떤 사람을 막 해치고자 하는 그런 게 충동이 생기는 그 표정을 봤어야 돼요, 진짜. 내 표정을 봐야 돼요. 다시 하고 싶어요. 만족감이 느껴지고 우울함도 사라졌어. 전형적인 쾌락형 살인만 거야. 잡힌 게 억울하지. 억울하죠. 안 잡혔으면 일평생 전국을 누비면서 최고의 연쇄살인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. 그거 생각하면 많이 아쉽죠? 다시는 못하니까. 맞아. 앞으로 더는 못할 거야.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정남규 씨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 근데 정남규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냈어. 모든 게 끝난 이상 사형을 빨리 집행해줬으면 합니다. 현재 왜 사형을 안 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피해자들이 바라는 복수심이고 난 죽어서도 사람을 죽일 것이고. 죽어서도 사람을 또 죽인다고? 이 말인 즉슨 그냥 빨리 사형을 해달라는 거잖아. 나 좀 빨리 죽여달라는 거야. 살인을 못해서 답답하고 우울하다. 담배는 끊어도 살인을 못 끊겠다. 엄청 황홀해요. 그래서 못 끊지. 뭘? 살인. 담배를 끊어도 살인을 못 끊겠더라고요. 2009년 11월 사형이 확정되고 2년 7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야.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더 이상 죽일 수 없으니까. 살인에 중독돼 있으니까 스스로를 살인한 게 아닐까.